아니 제가 괜찮은데 제가 씩씩한데 왜 주위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안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한동훈의 그 악랄한 공천 그 배제와 더 같은 단끼리, 그러니까 같은 단끼리 뭐 무속이지만 그래도 같은 보수끼리 신고한 거잖아요. 이게 공천 원래 있잖아요. 이 서민인가요, 얘가? 서민도 허위 사실을.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한동훈의 그 악랄한 공천 그 배제와 더 같은 단끼리, 그러니까 같은 단끼리 뭐 무속이지만 그래도 같은 보수끼리 신고한 거잖아요. 이게 장해찬이 어제 판결받은 거는 그 같은 편끼리 신고한 게 아니라 장해찬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 선거에서 학력 조작, 그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서민 아저씨.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니라니까. 뭔 개소리야. 여기 이 표정 봐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봐. 무슨 보수끼리 신고해. 지가 여론 조작하고 학력 조작해가지고 벌금형 150만 원 받은 거잖아. 심지어 학력 조작은 학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뭔 개소리야, 서민 아저씨. 아저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몇 살인지 몰라요. 오늘 멸콩TV를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장해찬은 계속 말을 아끼고 무슨 문자를 계속 보고 막 이 옆에 있는 서민이랑 이 아줌마가 거의 말을 하고요. 장해찬은 초반에는 막 자기 독해질 거다 막 이러면서 나중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당선 가능성 가지고 얘기한 그게 뭐 허위사실이라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우리 대법원 잘 모르고 있어. 왜 어제 유죄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 완전히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협박당하고 그러면 똘똘 뭉쳐서 오히려 더 굳세게 싸워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뜻을 꼭. 이 서민? 얘는 지금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그냥 장해찬 재판에다 껴맞추는 것 같아. 뭔 개소리야.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말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 가산점에 살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괜찮아. 5년 뒤에 저는 5년까지도 안 걸린다고 봅니다. 정치 생물이고 우리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본때를 보여주면 제가 다음 총선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개딸과 한딸들이 더 신날 거거든요. 약간 얘 오늘도 전과 하나 늘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그 판사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했던 판사님이에요. 그 순간 제가 이거는 예정된 결과였구나 싶긴 했는데 제가 제 선거를 당분간은 못 나간다고 해도 남의 선거 열심히 도와주면 되거든요. 정치적인 논평과 더 활발한 방송활동, 더 유튜브 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오세훈 씨랑 엄청 깔 거야 오늘. 왜? 나 이제 당직자 아니거든. 까도 돼 이제. 당직자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더 팍팍 시원하게 그 예전의 장해찬 모습을 제가 회복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도 기죽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해찬이 뭐 선거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강동혁이라는 인물을 지켜서 보수 우파의 아니 얘는 언더73에서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거 못 들었나?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 왜곡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본인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요, 보수 정치인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벌금형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선거권이 박탈되고 피선거권 박탈 조항은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투를 못해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민주사회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당신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말고 공직선거에 나서지도 말고 그냥 하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이 5년 동안. 자체가. 장해찬 부원장이 어떤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해. 근데 그 인물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 긍정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패널이든 진행자든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해찬 부원장은 지금 하신 발언이 누구에 대한 지지로 읽힐 수 있으니 위법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비판을 해.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장해찬 씨가 비판을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해찬 씨는 출마한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 건 낙선을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위법하기 때문에 자제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충격적인 건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방송 가서도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SNS도 안 돼. 그럼 유튜브도 안 SNS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그게 선거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안 받으니지 SNS로 누구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다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활동 안 된다니까. 안 된다잖아, 변호사가.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 자체도 없다고. 너는 한 표도 투표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정치 평론도 하면 안 되고. 뭔 개소리야. 오늘도 범죄 하나 추가하네. 희한하게. 가중처벌이래잖아. 너 5년이 10년 되고 10년이 15년 되고 그런다고. 아니면 기득권들한테 카르텔들한테 이 당과 보수정을 다 내주냐 그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또 서민 교수님, 김효은 대변인, 또 우리 멸콩 식구들과 함께 이번에 대변인 유임된 또 박민영이와 함께 장동혁 지키고 보수 우파 지키는 데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거 한번 다 불태워보자. 저는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너는. 근데 재미난 거 제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재판 받는 날 바깥에 한 딸들이 집회를 했어요. 이거 강수산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 아주 많아요. 뭐가. 장해찬 처벌 촉구 집회라고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제가 큰 인물인지 몰랐는데 교수님 저거 어떻게 보세요? 법원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 장해찬 처벌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한 딸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 같이 분노해지기는커녕 저러고 있으니 사실 자기들은 있잖아요. 쟤네들이 저러는 게 한동훈 그 게시판 사건 때문에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실체가 있는 거고 이것도 뭔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가 실체가 있다는 거야? 보내고 이거는 150만 원. 와. 서민이
장해찬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해찬이 뭐 때문에 그 법원까지 갔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선거법으로. 학력 조작했잖아. 예를 들면 서울 드럼 학원 나왔는데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드럼 학원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잖아. 근데 상고심에서 뭐라 그랬어? 아, 이건 학원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 무죄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론 조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멸콩 TV 구독자들 상대로만 여론 조사를 하고 그게 뭐 80% 나왔다고 쳐봐. 여론 조사 결과 장해찬이 8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 거야. 그래서 여론 조작범이 됐잖아. 나라에서 공인한 범죄자야. 범죄자라서 투표도 못 한대요. 투표도 못 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견도 방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벌써 시작한 지 2분도 안 됐는데 범죄 하나 또 추가했어. 제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데 한동훈에 대한 어떤 냉철한 비판을 했다고 저 할머니들이 저기 모여서 처벌하라 촉구한 집회를 하고 심지어 저 중에 일부는 겁은 많이 났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법원에 들어왔어요. 그 제 재판을 방청하려고. 아, 방청까지? 네, 그래서 법원에 들어왔다가 법원에서 조용해야 되고 난동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벌금형 선고 받고 나오는데 막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낄낄거리고 막 그 신나고. 기자님들의 인터뷰를 방해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법원 내 경찰분들이 제지하고 법원 안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하죠. 그리고 한 유튜버는 제가 법원 바깥에 부산에 사는 제 동생이 세워놓은 차까지 걸어간 내내 사람들이 길에 있는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막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고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강수산이 언제 욕을 했습니까? 강수산 고소해. 욕을 언제 했다고. 그냥 택시 타라고. 강수산이 야 제발 좀 택시 좀 타주면 안 되냐. 나 힘들다. 계속 걸어가니까. 멀리도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개딸려도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이 저 한 달 팬덤이 제가 경험한 제가 2012년에 정치권 입문하고 방송 데뷔해서 본 모든 정치인 팬덤 중에 가장 저질이고 가장 추잡해요. 여러분들 열받죠. 저 아까 이거 찌면서 열이 엄청 받았죠. 저도. 얘는 안 돼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전화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라 야수. 사실 짐승들도 저렇게 안 하죠. 짐승들도 자기 같은 무리끼리 저렇게 안 하는데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채고 청년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선대위원 맞아요. 아. 저의 선대위원장이었죠. 물론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는 장채호가 나라오를 그날을 좀 기다렸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자꾸 멀어지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멀어지 나락을 가니까. 장최고가 나락을 가니까 그나마 자기를 불러주는 방송이 나락을 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교수님. 네. 네. 저는 예전에 2018년, 17년 그때 도지구 이제 되게 이상한 여자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시련을 견디면서 5년 뒤에 또 얼마나 더 대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있을지 사실 저는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빨간색을 막 이상한 데다 갖다 쓰는 저 분들 사실 저는 좀 기괴한데 얼마나 장예찬 부원장이 무서웠으면 저렇게 내 탱크까지 몰고 와가지고 저렇게 한번 몰아내 보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오히려 사람 잘못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방청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낄낄거리면서 변죽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가장 잔인한 그런 팬덤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닮아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이분 팬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요. 영광이었습니다. 뭔가 강의를 직접 만나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누구나 느끼는 그 느낌 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뭐 젠틀함이라든지 스마트함, 뭐 명료함, 명쾌함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예. 묻어나셨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던 건 정말 사소한데 평소의 모습에 담기는 예. 그런 배려, 진심 어린 모습, 그런 모습들, 또 구태한 어떤 그런 뭔가 특권의식에 젖지 않은 그런 네.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을 거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서 음. 볼수록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당을 좀 결정하실 때 한동훈 위원장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많은 영향을 주셨죠. 네. 네. 어떤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보이신 그런 모습들이 진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예. 우리 세대에 불필요한 어떤 허례허식이 없는 정말 스마트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네.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모습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가 종교가 된 걸까? 쟤네한테는? 좀 오늘 보시다 보면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제가 아까 혼자 보면서 그랬는데 화낼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론 조작 범죄자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굴하지 않고 24시간 만에 저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나랍니까? 쟤네처럼 말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보기 힘들죠. 다들 나가셔서 소주 한 병 사오세요. 제가 당직을 사퇴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재판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 당직 사퇴하지 마라. 여기서 부원장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구질구질하게 당직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벌금을 받고 당직 유지하는 걸로 저 한 딸들이 또 오세훈이 장동혁 대표 공격할까봐 그 공격의 빌미를 저는 1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 이제 자유인입니다. 다시 보수 방송인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변화가 없으면 분리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서울선거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 빨간 점퍼도 못 입겠다. 그리고 뭐 혁신선대위원장 영입해라.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찡찡거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 아니에요. 경선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수민 의원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가 시장 후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오만한 행태 아닙니까, 교수님? 방금 오세훈 시장 발언도 걸린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보수 정치인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좌파 정치인은 할 수 있어. 근데 보수 정치인은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리고 한동훈 잘라내는 걸로 이제 거기서 분열이 매듭이 됐어야 이게 정상적인 집단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해찬은 무슨 문자를 받는지 이제 좀 이따가 보시면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일찍 끝내요. 보통 때보다.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죠. 이 내부 총질하는 저런 놈들이 한 놈 패면 저쪽에 나타나고 두더지처럼 계속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때려도 끝이 안 나는 거야. 한동훈 대표한테 두더지란 일단 나경원 그리고 김회재 검사인가 봐요. 김회재, 조국, 안민석, 민원인한테 욕설하신 분 아닙니까? 또 그 뭐야 캐나다인지 어딘지 사는 여자 데려와서 막 조작하다가 안민석 쳐맞았죠. 한동훈 대표한테 두더지는 거죠.
망치 들고 있다가 튀어나오면 쳐맞고 최근에는 권영세가 연달아서 쳐나왔다가 계속 쳐맞고 지금 조용히 있죠. 오늘은 한준호가 쳐맞았고요. 범죄자 뭐 어쩌고 하다가 선거 시즌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범죄자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준호도 쳐맞고 경선 앞두고 체급 좀 키워보려고. 이런 정당을 정말 응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속상해. 지방선거를 이겨야 뭐라도 할 텐데 지방선거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런 모습 보이고 서울시장 지방선거 망친 게 장동혁이잖아. 뭔 개소리야. 우리 경기일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기일보가 대구시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우리 도에 온다는 거는 경기도민을 모욕하는 거래. 무슨 이게 맞는 말 했네. 경기일보가. 맞는 말 했네. 누가 좋아해. 대구시장 떨어진 사람이 경기도에 오면 누가 좋아하냐고. 이게 모든 게 서민이 속상해하는 저 부분이 모두 다 알고 보면은 장동혁 때문이네.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속상해하네. 장동혁을 미워할 순 없고 속은 상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억울해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승희 위원장이 뭐 범죄 저질러서 뭐 떨어진 게 아니잖아. 솔직히 범죄는 저질렀지. 빵 400만 원치가 말이 되냐? 별로 놀라지 않았던 건 나경원이 기름을 4,800만 원 넣은 게 더 충격이었기 때문에 빵값 400만 원? 아이 그런 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김혜경을 살려준 거는 나경원일 수도 있어. 기름값 4,800만 원 슈킹한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있어. 저쪽 당에 있어. 쟤네들이 볼 때. 법인카드 몇십만 원 쓴 거 그거 쪽팔리지도 않냐? 이재명이 된 거는 나경원 때문이라니까? 사람들 기준은 이제 기름 4,800만 원 쳐 넣어도 국회의원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럴 때 뭐가 나와도 하나도 타격이 없다고 저쪽은. 어떤 일각에서는 뭐 장협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다. 뭐 어디에도 뭐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대변인이라는 여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지 말래. 아무 데서도 오지 말래. 이 여자의 특징은 자기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한 다음에 뭐 아무 데서도 장동혁 대표를 오지 말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 있죠.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든가. 저런 사람이 대변인을 하고 있어. 서울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지방에서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마 김민수도 싫어할걸? 바쁘신데. 저도 방송 갈 때마다 공관위원장 욕을 가장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 장동혁 대표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시지만 끝까지 한번 웃기죠, 이 여자. 계속 자기가 자백을 해요. 난 몰랐던 거를. 뭔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변명합니다. 근데 그 변명이 되게 빈약하고 사실은 너무 사실 같고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전당대회 때 연설을 할 때 싸우지 않는 자 빼지 떼라 그런 발언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면서 이 당원들의 이 당심을 호소하는 그런 멋진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기 선생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멋지다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대변인 하지. 저것들은 보수도 아니에요.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수입니까? 제가 박민영 편집하고 있던 게 있는데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올게요. 상임 고문단 발언 평균 연령 91세. 이런 가운데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재임명됐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당내의 어떤 비판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요.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수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그건 딱 한동훈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다. 사실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 우리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필요 없어요. 잊혀진 지도 네. 오래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스물스물이 이제 연대설이 나오면서 또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른바 주한연대. 오늘 이 주한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호영 의원께서 네. 한동훈 안 묻히고 싶다. 조호영 의원 씨께서는 한동훈 묻히면 큰일 난다.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조호영 의원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씨가 좀 질척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했잖아 헤어진 남자친구처럼 자니? 무소속끼리들이니까 네.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제 지역에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된다면 예.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희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대변인 2명이 나와서 하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 자질도 여전히 의심되죠. 쓰레기 새끼들. 카메라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저런 말 할 수 있는지 봐줘야죠. 오세훈 시장이 변화가 없으면 분리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서울선거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 빨간 점퍼도 못 입겠다. 그리고 뭐 혁신선대위원장 영입해라.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찡찡거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 아니에요. 경선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수민 의원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자기가 시장 후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오만한 행태 아닙니까, 교수님? 장혜찬한테 제가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인데요. 근데 벌써 자기가 선거권, 피선거권 살린 것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너무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장혜찬의 오만한 행태 아닙니까? 재판한 지 하루 됐어. 법원 나와서는 착해졌더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해지더만 지 사무실 멸콩TV 사무실에 그 카메라 설치된 데 앞에서는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해요. 박민영을 임명 안 시키면 누가 당대표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냐고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민영이 내가 보기엔 되게 많이 알아. 장동혁의 리스크를 의도치 않았는데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의심하시면 안 돼요. 공천 조각 끝날 때까지 선대위 출범할 때까지는 대표님은 우리가 로우키라고 하잖아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쾅 하고 이제 닥쳐고 일어나는 스타일. 조금만 더 믿고 힘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선대위 발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파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이 12월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라는 여자는 나와가지고 공천 다 끝날까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계획이 있다. 공천 끝나면 그러겠지. 또 욕 처먹으면 공천 다 끝나고 욕 처먹으면 또 그러겠지. 선거 때까지 기다려달라. 다 계획이 있다. 이 지랄을 하겠지. 저희 보수가 그동안 이제 선거에서 계속 깨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정당이라는 게 보수의 색깔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맨날 그 중도 무새가 등장해가지고 이러고 우리 다 죽는다고 하면서 맨날 이제 좀 이상한 색깔 사람들. 지난 2024년 총선도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는 거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걸맞게 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장해찬, 박민영 이 두 분은 장동혁 대표한테 가장 힘을 실어주는 존재였어요. 사실 그 장딸들이 중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도가 40% 정도 돼요.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한 번도 극우였던 적이 없고 극좌였던 적도 없어요. 지금 총선 망한 게 중도 무쇠여서 그랬다라고 이 서민은 얘기하는데 총선 망한 건 윤석열 때문이잖아. 모르지 않잖아. 왜 흐리는 하고 그래. 이 두 명을 콕 찍어서 그만두라라고 하는 거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장적으로는 여의도연구 부원장이고 여의도연구 원장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많은데 부원장이고 박민영 대변인은 사실 대변인 10명 정도 되는 분이 한 명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이 둘을 콕 찍어서 하는 거는 사실 한 달도 저희 중도 세대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위협이 돼서 자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원이야. 책임 당원이야. 내가 돈을 낸다고 무서워서 자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무서워. 극우만 봐서 그런지 장해찬 팬이 있긴 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도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장해찬밖에 없으니까 무슨 위협이 돼. 하나도 위협이 안 돼. 1도 안 돼. 1도. 한동훈 대표가 언젠가는 돌아갈 당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반드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경선 참여를 제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진수 위원장 경기도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대구 지역에 보궐이 뜬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비하게 써서 대구에서 시너지를 내게 해야죠. 그게 아니면 대구 선거 힘들 겁니다. 내가 내는 당비가 이런 여자들 법카로 쓰인다는 게 나치랑 다를 게 뭐야 도대체. 제가 그 다운폴이라는 영화를 다 봤거든요. 전에 이제 그 히틀러 장동혁 하느라고 영화를 다 봤거든요. 지금 딱 그 히틀러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히틀러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같아. 제가 그 리박스쿨이랑 자유대학 비유해서 그 만들려고 준비해놨는데 장동혁은 그냥 시체 마냥 그냥 뭐 아무런 뭐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하니까 이제 뭐만 하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봤던 제일 슬픈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7, 8살 되는 나치 당원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그걸 하는데 히틀러가 울어요. 나중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거든.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돼요. 좀 떨어져서 보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공관위의 일은 정말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는 대구의 민심을 결코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진수 위원장님이 보궐 지역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러닝메이트로 예를 들어 뭐 주경호, 뭐 윤재옥, 뭐 유영아 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의원들 세 분 중에 한 분과 함께 이진수 위원장님이 유세차도 타시고 현장에서 유세하시면서 러닝메이트로 뛰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탈환한다 탈은 아니지. 원래 우리의 정말 성지 아닙니까? 신장 아닙니까?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 다 대구 가야죠. 근데 다 가야지. 이 와중에 이제 주호영 부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맞아. 일부의 걱정과 다르게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오후 5시, 6시쯤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장해찬이 주호영이 그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 인터뷰한 거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소속 대 무소속이면 연대도 가능하고 한동훈이 수성 의뢰 나온다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화 인터뷰를 장해찬은 아예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우린 이미 주호영과 연대 중이다. 이런 주한 연대설에 대해서도 주호영 측에서 매우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선거법? 얘는 선거권 자체가 없잖아. 무슨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연대 저기 연대 후보라고. 부산에서는 사진 야구장 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갑자기 이러다 수성이 비는 거 아니야? 막 대구 가려고 하고. 이러면 부산 사람도 황당하고 대구 사람도 우리가 말은 바로 해야지. 대구 갔다가 부산을 왔지. 부산 왔다가 대구 간 적은 없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더해서 한동훈이요 SNL이라는 예능에 나온대요. 그거 자기가 동부하고 있어요. 네. 예능 나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능에 나갈 거면 저 SNL은 출연자들이 망가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지경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지금 자기 예능 나간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거였다. 장동혁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국정조사 한다고 막 설쳐도 아무 말도 안 해. 민주당에서 뭐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이준석이 막 지랄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보단 낫지 않냐? 민주당을 몇 번 깠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미 없이 그냥 까내리는 겁니다. 그 또 국가가 공인한 과거에 정신병자였잖아요. 정신병으로 군대 안 갔다며. 짧게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으로 그랬다며. 지가 얘기했잖아. 지금도 자기 어디 나갈지 안 정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대진표를 보고 어느 경기를 나갈지 정하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뭘 안 정했다고 지랄을 해, 서민아.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예능 나가는 걸 홍보할 때인가? 뭐 이 뒤에 하는 말이 진짜 진상인데요. 그래도 뭐 우리 당에 도움이 되면 약간 이런 야 씨발 무직이라고 당원이 아니라고 니네가 뭔 상관이야 뭘 하든 알아서 잘 하겠지 신경 꺼. 물론 나가서 뭐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뭐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한수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 지금 언급하고 있고 저희 지금 안보 문제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기름 없어가지고 갑자기 막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위에 이 상한제를 씌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주유소가 아무리 비싸도 1,800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다가 납품하는 가격 자체가 100원이 더 넘게 올랐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린다. 그럴 거면은 애초에 1,800원을 그렇게 캡을 씌웠을 때
가서 장동혁한테 얘기하라고. 기름값 이렇게 날리는데 씨발 너 뭐하냐고. 네가 가서 얘기하라고 장동혁한테.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 김효은인가요 얘가? 김효은이랑 서민은 지들이 준비해온 말을 약간 어디에 껴넣을까 그러다가 껴놓고 읽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인 걸 다들 잊고 사는 건가? 우리 지금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다들 잊고 있는 것인가? 진짜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납니다. 장동혁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천불난다고. 장동혁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라고 당대표 뽑은 거 아니야. 방송 나와서 지랄이야. 아 교수님 뭔가 세게 한번 받아주세요. 천불이 납니다. 저도 정말 전 너무 천불이 나갖고 정말 너무 화가 나, 정말 저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 장동혁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죄송합니다. 장동혁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뭐 선 지난 이슈지만 저 SBS 국정신검 것만해도 민주당이 맨날 요구하는 게 좌파들은 원래 언론 잘 입에 달고 살고요. 근데 그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전에 들고 일어나자고 장동혁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씨발 뭔 상관이야 내가. 나는 그냥 돈 대주는 사람이잖아. 당비 내는 사람이잖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 전체가 안 보이나? 이 전체 그림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지금 보면은 장해찬은 되게 심각해요. 여기 구석에서. 아, 주호영이 무소속이면 연대한다고 했구나. 이런 것도 봤을 수 있고, 아, 나 좆됐다. 이것도 또 선거법 위반인데? 이랬을 수도 있고요. 되게 심각해요. 이때부터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서민하고 이 여자만 계속 준비한 거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옆에서 문자만 보고 있어요. 장혜찬은. 그리고 여태까지 휴대폰 보다가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거의 한 5분 동안 쉬지도 않고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내신 서민 교수님한테 좋아요 누르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리고도 말을 거의 안 해요. 이제부터 말 잘못하면 좆되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 장경태가 네. 결국 성추행이랑 2차 가해로 검찰 송치가 됐거든요. 이제 인생 나락이에요. 네. 빠이빠이예요. 네.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성문제도 그렇죠. 나가니까요. 성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장경태가 저렇게 추악한 성범죄 저질렀는데 장경태 문제 가지고 지도부 뭐 정청래 대표가 왜 장경태 빨리 안 잘랐느냐 뭐라느냐 시비 거는 페이스북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민주당이 안 하면 국민의힘한테는 기회지. 장동혁 보고 지랄하라고 해야지. 이때가 기회입니다. 얘네들은 치고 빠질 때를 몰라. 장경태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니네가 지랄을 해야지. 아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은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장경태 같이 명확한 성범죄자 정청래가 그동안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청래 욕을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해야지. 국민의힘에서 해야지. 그거를 기회잖아. 그걸 국민의힘에서 해야지. 민주당에서 안 하니까. 정청래가 안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해야지. 박민영 뭐 하는 거야? 장동혁 뭐 하는 거야? 우리 당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싸우는 30대 대변인 유임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임되니 어쨌니 했을 때 박민영이가 장경태를 미친 듯이 깠으면 어땠을까? 내부 총질한 게 유임됐다고 내부 총질한 게 박민영이잖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임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까내리면서 뭐 중진 누구를 데려와서 뭐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뭐 서운함과 어쩐 거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얘기할 시간에 니들이 장경태를 까지 그랬어. 씨발 맨날 남보고 하래. 했니 안 해? 맨날 남보고 했니 안 했니 그것만 물어봐. 뭐 정말 잘못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저런 문제들은 성추행 저런 문제들은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장경태 의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네가 했어야지 그 말을. 대변인이라며. 민주당 보고 하래 맨날. 민주당 원래 그런 거 몰랐냐고. 니들이 했어야지. 그러니까 장혜찬은 뭔가 중간부터 자기 의견을 거의 안 냅니다. 경찰이 이제 관련된 자료를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에 강원 게시판 사건의 진실도 결국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민 교수님이 울분을 토해준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는 자 빼지 빼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버리지 않겠다. 내 사람들 지키겠다고 해주는 사람. 저 진짜 감동받은 게요. 저는 원래부터도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사실은 당 지도부나 대표님 쪽에서 그래 조금 쉬다가 와라고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오히려 강하게 만류하면서 민주당은 저 정가사법 이재명이도 똘똘 지키고 대통령 만드는데 이게 뭐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선거하다가 이거 지금 정치 판결 당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듣고 장동혁이 그렇게 했답니다. 장혜찬한테. 장동혁이 장혜찬한테 이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나가냐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되죠? 장혜찬은 입이 방정이에요. 결론은 제가 당에 부담드리기 싫어서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이런 사람이 계속 당대표를 하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국민의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제보도 하고 보수를 위해서 헌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맞아요. 그 박민영 대변인 건 관련해서도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이 여자도 입이 방정이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좀 친분이 있는 걸 아셨는지 일종의 어떤 회유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좀 그냥 이렇게 거치 정리하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표님께 대표님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런 전화를 방금 받았는데요. 라고. 장동혁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거 대표님 의견인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했더니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박민영 대변인 전화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요. 하지마 절대 하면 안 돼. 마음 다쳐. 아니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언제 우리 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동지들 하나 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그래서 대표님은 직접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박민영 대변인한테 따로 뭐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이제 다 끝난 얘기니까 지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들이 다 실토를 해요. 장동혁은 이런 애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뭐 인사하고 끝내요 이제.